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랑 직권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 건데, 직권의 변화라는 건 결국 뭐냐면 지각 변동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표의 지형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무슨 구조론이냐면 판구조론인데, 사실 이 판구조론은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각 변동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정립된 이론이고요. 그 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 그러나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무슨 변동에 대한 부분을 볼 거냐면 지각 변동에 대한 부분을 볼 거야. 그럼 지각 변동이란 얘기는 지진이나 무슨 활동? 화산 활동에 대한 부분. 지진이나 화산 활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 이런 지진을 일으키거나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앞에서 우리 배웠지? 그치?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원인이고요. 이런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발생을 했네. 근데 그게 조금씩 분출되는 게 아니라 축척이라는 얘기는 모였다가 한꺼번에 방출이 될 때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판구조론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판구조론에 대한 정의. 지구는 10여 개의 거대한 암석 덩어리인 뭐로 이루어져 있어?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판은 일단 지표를 이루고 있는 암석 덩어리들을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무슨 권이라고 불러주냐면 암석권이라고도 불러줍니다. 무슨 권? 암석권. 그러면 지구는 10여 개의 암석 덩어리인 판 또는 암석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런 암석권이 무슨 대류에 의해서? 멘틀 대류에 의해서. 무슨 대류? 멘틀 대류. 다시 한번. 무슨 대류? 멘틀 대류에 의해서. 그럼 멘틀 대류를 일으키는 원인이 지구 내부 에너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멘틀 대류는 멘틀 내부의 무슨 차에 의해서 발생한다? 온도 차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그럼 멘틀 대류에 의해서 멘틀이 대류하는 과정 중에서 판이 이동을 할 거고, 이런 판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판들이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판들끼리 서로 어긋나는 과정.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고 얘기하냐면 상대적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발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판의 상대적 운동을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상대적 운동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이론을 우리는 판 구조론이라고 하며, 멘틀 대류는 판 이동에 무슨 역이 된다? 판 이동의 원동력이 된다. 그럼 서술형으로 이 판 구조론에 대한 정의를 서술형으로 문제를 낸다면, 이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 지구는 10여 개의 암석 덩어리인 판 또는 암석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암석권 아래에서 무슨 대류가 일어난다?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그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을 할 때 판과 판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이론이다 라고 판 구조론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 지각 변동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장소를 우리는 변동대라고 하며, 이 변동대는 대부분 아까 그랬지, 판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판이 충돌하거나 판이 벌어지는 장소, 이런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의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수렴형 경계, 그리고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형적 특징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판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판의 경계에서 주로 변동대가 나타난다, 또는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판 구조론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런 판의 경계는 대륙과 해양이 경계하고 있는 대륙과 해양의 경계부에서도 나타나고, 해양의 중심, 해저의 중심에서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판의 경계는 대륙과 해양의 경계부 또는 대륙과 해양의 연안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안부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요. 해양의 중심. 나중에 가면 여기가 이제 해령이 발생하는 장소거든. 그래서 대륙과 해양의 경계부, 그리고 해양의 중심이 판의 경계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 위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이런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정립 과정은
옛날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순차에 대한 부분만 좀 알아두십시오. 자, 대륙이동설이 나타나고요. 대륙이동설 이후에 멘틀 대류설, 그리고 해양저 확장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무슨 구조론이 나타나냐? 판구조론이 나타나고, 자, 이 판구조론 이후에 또 하나 나오는 게 플렁구조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플렁구조론은 통합과학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 나중에 2학년 올라가셔서 지구과학 1을 하실 때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플럼구조론인 걸 하나 더 추가해서 배우실 겁니다. 자, 대륙이동설은 고생대말 대륙이 몇 개였어? 고생대말 대륙이 하나, 즉 초대륙을 이루는 판계야가 이루어져 있고 그 판계야 이후에 즉 고생대, 중생대, 초로 넘어가면서 대륙이 분리되는 과정이 나타났고 그 대륙이 분리되면서 현재까지 쭉 이동해 와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갖게 됐다는 게 결국은 대륙 이동설이고, 이 대륙 이동설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대륙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에 대한 부분을 베게너가 설명하지 못했거든. 자, 베게너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베게너가 설명을 못했거든.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자, 헙스라는 사람이 멘틀 대류설을 통해서 대륙이 지각이 이동하는 과정이 멘틀의 대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라는 부분적인 설명을 합니다. 근데 물론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해저 지형이 점차 확장됐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한 해양저 확장설이 대두된 이후에 이 해양저 확장설을 통해서 드디어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지각 변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판구조론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은 판구조론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판의 구조가 뭐냐? 판의 구조가 뭐냐? 자, 판의 구조인데, 자, 선생님 판은 아까 뭐라고 불렀어? 암석권이라고 했고, 이 암석권은 지각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자, 지각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지각과 자, 멘틀이 사실 되게 두텁거든. 그래서 전체 멘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멘틀의 제일 윗부분을 우리는 상부 멘틀이라고 하는데 상부 멘틀 다가 아니라 자,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 자, 여기에 이제 100km까지 지표로부터 약 100km까지를 자, 우리는 합쳐서 암석권이라고 하며 이 암석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이라고 합니다. 판. 자, 그래서 판은 대륙 지각, 자, 지각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다 포함하고 있고, 자, 지각으로부터, 자, 멘틀과 지각의 경계면 우리가 보통 이제 모호면이라고 하는데, 모호면 아래쪽에서, 자, 상부 멘틀 몇 킬로미터까지? 100km까지를, 상부 멘틀 100km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암석권 또는 판은 지각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지각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고, 자, 상부 멘틀의 일부, 즉 다시 말하면 멘틀 100km까지를, 멘틀 대체적으로 100km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판이라고 불러줍니다. 판 또는 암석권이라고 불러줘.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그러면 상부 멘틀 100km부터 약 400km까지, 400km까지를, 자, 여기 멘틀 내부에 있는 거지. 상부 멘틀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판 아래쪽에는 자, 상부 멘틀 100km에서 상부 멘틀 400km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약권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연약권, 자, 연약권이라고 부르는 건 좀 부드럽다는 얘기지. 자, 여기는 온도가 비교적 높죠. 그래서 모든 암석질이 다 녹아있진 않고요. 자, 무슨 상태로 되어 있냐면 부분 용융 상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부분 용융 상태를 우리는 유동성 고체라고 하고, 자, 이렇게 부분 용융 상태 또는 유동성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연약권 내에 자, 무슨 차가 생기냐면 연약권 내에 무슨 차가 발생을 한다? 온도차가 발생을 하면 이 온도차에 의해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멘틀 대류가 일어나. 자, 그래서 멘틀 대류는 중요해. 멘틀 대류는 상부 멘틀 내부에 있는, 자, 상부 멘틀 100km에서 상부 멘틀 400km 사이에 있는 요 그래서 연약권이라고 불러. 연약권에서 이 멘틀 내부의 무슨 차에 의해서, 온도차에 의해서 멘틀 대류가 발생을 하고, 자, 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연약권 위에 떠 있는 판이 멘틀 대류를 따라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 연약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멘틀 대류가 판 이동에 무슨 역이 됩니까? 원동력이 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판을 우리가 한번 나눠볼 건데, 판은 대륙판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해양판이라는 게 있어. 자, 대륙판, 해양판. 자, 이 대륙판은 대륙으로, 자, 해수면 위로 올라와 있다고 해서 대륙판이라고 하고,
해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다고 해양판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물론 대륙판은 주로 대륙을 이루고 있고 해양판은 또 해양 지각, 해저 지형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자, 해양판이 대륙 위로 올라와 있고 대륙판이 해저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서 자, 대륙판을 이루고 있는 암석의 종류랑 해양판을 이루고 있는 암석의 종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그럼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슨 지각을 포함하고 있고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고 자,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슨 지각을 포함하고 있겠어?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자, 대륙판 자체는 무슨 암질로 이루어져 있냐면 암석의 종류로 기준을 잡으라고 그랬지? 자,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고 자, 주로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무슨 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야, 요거. 그래서 대륙판은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륙판을 이루고 있는 주요 암석 성분은 무슨 암질?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고 해양판을 이루고 있는 애는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지만 자, 얘는 무슨 암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런 걸 우리는 해양판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께랑 밀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두께는 판의 두께는 대륙판의 두께가 해양판의 두께보다는 두껍게 나타나고 대신에 밀도 중요합니다. 밀도. 자, 두께보다는 밀도가 훨씬 중요해. 자, 밀도는 같은 부피 속의 질량이지. 그래서 화강암질보다는 누가? 현무암질이 더 커. 왜냐면 얘가 철과 마그네슘, 금속질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거든. 그래서 밀도는 무슨 암질보다? 화강암질보다 현무암질이 더 크기 때문에 대륙판의 밀도보다 무슨 판의 밀도가? 해양판의 밀도가 더 커서 자, 뒤에 가면 대륙판과 해양판을 충돌시킬 거야. 그러면 대륙판이랑 해양판이 서로 충돌했을 때 밀도가 작은 대륙판 밑으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밑으로 쑥 침강해서 또는 섭입해서 들어가는 경계부를 만들어낼 건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섭입부 또는 섭입형 경계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 일단 오늘은 밀도가 대륙판보다 해양판이 더 크다. 그런데 두께는 대륙판의 두께가 해양판의 두께보다는 두껍다. 근데 두께에 대한 개념보다는 뭐에 대한 개념이? 밀도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판의 구조로 나타났고, 자, 판은 암석권이라고 불러주며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 지각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지금 충분히 설명했고요. 자, 그 밑에 상부 멘틀 100km로부터 400km까지는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따로 불러서 자, 여기가 완전히 단단한 고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부분 용융 상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동성 고체라고 하기 때문에 자, 이 멘틀 연약권 내부의 무슨 차에 의해서? 온도차에 의해서 상승류, 하강류가 나타나는 멘틀 대류가 나타나며 자,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상승,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하강. 그래서 멘틀 대류가 나타나며 이런 멘틀 대류를 따라서 그 위에 있는 뭐가 이동한다? 판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멘틀 연약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멘틀 대류는 판 이동의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판과 연약권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판 구조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구의 지각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변동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변동대는 아까 무슨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자, 주로 자, 뭐의 경계? 판의 경계. 그래서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를 뒤에 가서 배울 거야. 그리고 요 열점은 사실 지금은 안 배워. 근데 열점은 사실 판의 경계는 아니지만 여기도 무슨 변동이 활발하게,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로 우리는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변동대는 대체로 어디에서 분포한다? 대체로 판의 경계에 분포하며 자, 판의 무슨 운동에 의해서? 판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며 자, 이런 판의 상대적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슨 대류이며 자, 연역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멘틀 대류이며 자, 이 멘틀 대류의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자, 멘틀 대류의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판의 경계에 분포하고 있는 변동대는 화산이
화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를 우리는 화산대. 자, 화산이 화산 활동이, 화산이랑 지진은 좀 다르니까. 그래서 화산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우리는 화산대라고 하고, 자, 지진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자,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를 지진대라고 하는데, 지진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를 지진대라고 하는데, 자, 이 화산대도 판의 경계고, 지진대도 판의 경계야. 또는 판의 경계 아닌 부분이지만 대부분 화산대랑 지진대는 어디에 분포한다? 판의 경계에 분포한다. 대부분이야, 대부분. 그러면 이 화산대랑 지진대가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소, 화산대는 지진대가 함께 나타나. 그럼 화산대랑 지진대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 거의라는 말은 일치하지 않는 데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낚는 문제가 화산대이면 무조건 지진대이지만 지진대라고 해서 반드시 화산대는 아닌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거, 화산대이면, 화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인 화산대이면 일단 무조건 뭐다? 지진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화산대이면 지진대이다. 가 되는데, 자, 두 번째, 자, 지진대라고 해서 반드시 뭐는 아니다. 반드시 화산대는 아니다 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화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지진도 반드시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지역에 화산 활동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으니 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구에서 나타나는 3대 변동대가 있어요. 자, 변동대, 아까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특정 장소라고 했고, 자, 변동대는 일단 우리 통합과학에서 무조건 판의 경계라고 생각을 합시다. 뭐의 경계? 판의 경계. 그래서 환태평양 변동대,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변동대, 그리고 해령 변동대.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요 세 가지는 우리 뒤에 가서 자, 변동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배울 때 얘네들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지도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이라는 얘기는 이제 고리라는 개념이고요. 태평양을 삥 둘러서 일어나고 있는 자, 변동대를 우리는 환태평양 변동대라고 하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각 변동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각 변동의 약 70%가 이 환태평양 변동대에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지역을 우리도 뭐라고 그래요? 불의 고리. 워낙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의 고리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 알프스 히말라야 변동대라고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맥인 거지. 지금 현재도 이 히말라야 산맥에는 히말라야 산맥 주변에는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알프스 히말라야 변동대는 대체적으로 약 몇 퍼센트 정도? 5% 정도. 그렇게 막 극렬하진 않아. 그리고 뭐 동태평양 해령,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해령. 자, 이거는 해저 지형 중에 하나인데 이 해령, 중앙해령 변동대 또는 해령 변동대가 대체적으로 약 25%의 비율로 자, 전체 지각 변동의 약 25%를 해령 변동대에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연히 1, 2, 3번은 다음에 판의 경계에 대한 지형적 특색을 볼 때 당연히 한 번 더 설명하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동대에 대한 특성까지 확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판 구조론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복습 충분히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